2020년 6월 12일 금요일 세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아까 했던 거 이어서 바로 시작할게요. 읽기. 다음 16번하고 17번, 18번은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에요.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니까 앞뒤 확인하면 되겠죠. 16번부터 확인. 한글 간판이나 상품명, 한글로 된 간판과 상품의 이름이 새삼, 의외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는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간판이나 상품에 새겨지는 글씨는 대부분 영어나 프랑스어 같은 외국어였다. 낯설지만 남달라 보이는 인상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였기 때문이다. 여기다는 생각하다죠. 하지만 요즘은 반대로 어떤 소리를 듣는다. 외국어도 한글로 표기해야 더 멋진 시대다. 10대에서 20대일수록 한글 디자인에 더욱 열광한다. 한글 디자인이 더 좋다는 거죠. 외국어 표기가 색다르다는 건 과거고요. 한글 표기가 더 근사하다, 더 멋있어 보인다. 2번. 한글로 된 간판을 없애자. 아니요. 글씨를 선명하게 표기하자. 이런 말 없어요. 이제는 한글 디자인이 더욱 열광,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이야기죠. 정답은 2번입니다. 17번. 문화에 따라 언어가 다르듯이. 몸짓, 몸으로 하는 거죠. 이야기하는 신체 언어도 나라마다 다르다. 미국에서는 엄지손가락. 여러분, 손가락 이름도 하나 외워두면 좋죠. 1, 2, 3, 4, 5번 손가락이 있어요.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화에 따라 언어가 다르듯이 몸짓으로 이야기하는 신체 언어가 다르다. 미국에서는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붙여 동그랗게 만드는 것. 이거죠, 여러분. 이 손가락. 3개 이렇게 있고, 2개 이렇게 하는 거. 오케이 사인. 동그랗게 만드는 것이 좋다라는 긍정의 표시다. 하지만 프랑스에서 그것은 형편없다라는 의미예요. 또 대부분 나라에서 헤어질 때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 건 안녕이지만 그리스에서는 당신의 일이 잘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사용한다. 안녕할 때 우리 손 어떻게 해요? 당연히 손바닥에 보여줘 잘가 하죠. 정답은 4번. 뒤를 잡다, 윙크를 하다, 머리 끄덕이다 이런 거 없어요. 다음 18번. 젊은 시절 월트 디즈니는 창의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문사에서 해고당한 적이 있다. 디즈니랜드를 만들기 전까지는 사업에 완전히 실패한 적도 있다. 그러나 월트 디즈니는 뛰어난 기업가였다. 여러 위험한 요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한 후 행동에 옮겨서 어떤 능력 있는 기업가다. 자, 그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기업가로 기억되고 있다. 자, 기업가의 정보 공유 이런 말 없어요. 새로운 기업을 끊임없이 만들어내? 아니죠. 가치라는 말 나왔어요, 여러분.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정답은 3번입니다. 기업의 이윤, 돈을 버는 것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건 내용에는 없어요. 정답은 3번. 가치. 19번하고 20번이에요. 20번은 같은 거 고르는 거니까 먼저 확인해도 되고요. 우선 글을 읽으면 됩니다. 괄호에 들어갈 거, 저기 있구나 체크하세요. 아파트 단지 내 안에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재활용 업체들이 있다. 최근 이 업체들이 폐비닐, 사용하지 않는 비닐, 버리는 비닐과 스티로폼은 물론 플라스틱까지 재활용품으로 분리수거하지 않겠다고 하여 혼란을 빚었다. 중국이 환경보전과 위생보호라는 이름 아래 고체 폐기물 24종의 수입을 중단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여기에 폐기물 가격까지 하락하자 국내 재활용 업체마저도 어떻게 수거를 꺼리게 된 것이다. 환경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중국의 태도에 불만을 가질 수도 없다. 라라라. 아무런 대책 없이 고정된 시장 구조만 바라보고 서로의 책임으로 미루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아파트 단지,
재활용 업체 등 모두 반성해야 한다 이야기하네요. 어쩔 수 없는 중국의 태도에 불만을 가질 수는 없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할 때 오히려 하는 거죠. 오히려. 네. 20번 맞는 것, 같은 것. 중국은 환경부에 관심이 없다. 아니죠. 환경 보전으로 수입 금지라고 했죠. 재활용품은 정부가 직접 수거한다. 아니요. 업체가 수거를 합니다. 재활용품 가격의 하락으로 수거가 어려워졌다. 그렇습니다. 플라스틱은 재활용품으로 분리수거 대상이 아니다. 아니, 원래 분리수거 해야 된다, 안 한다는 거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분리수거 좀 기억하면 좋죠, 여러분. 분리수거 다 알고 있죠? 쓰레기를 버릴 때 종이는 종이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캔은 캔대로 나누어서 버리는 거죠. 재활용품은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물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 21번, 22번. 21번 표현, 22번 중심생각.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 거절하다는 싫어요라고 말하는 거죠.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타인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타인,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들은 타인에게만 관심을 둘 뿐 자신의 감정은 무시한 채 살아간다. 그러다 어느 날 인생에 자신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회의감에 빠지게 된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자기 중심으로 이루어진 삶을 살아야 한다. 야 한다. 자신의 마음에 어떤 자신의 가치관, 생각을 단단히 세워 자기 삶을 사랑하고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싫은 것, 좋은 것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 이야기하네요. 21번 괄호에 들어가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자신의 마음에 눈독을 들이다는 욕심이에요. 눈독을 들이다는 욕심. 시치미를 떼다는 모르는 척. 귀를 기울이다는 관심. 찬물을 끼얹다는 거절을 해서 분위기를 좋지 않게 하는 거예요. 분위기를 망치다. 망침 이렇게 명사. 자, 그러면 나 자신의 마음에 욕심이 부려 모르는 척을 해요. 관심을 둬 분위기를 망쳐요. 관심이죠. 귀를 기울이다. 귀를 기울이다는 잘 듣다라는 뜻인데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관심을 기울이는 건 관심을 기울이다. 귀를 기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번 중심생각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죠? 자, 중심 생각인데 1, 2, 3번은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 한번 봅시다. 나 자신을 위해 거절을 잘해야 한다. 이런 말 없어요. 다른 사람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없어요. 자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 타인의 감정 무시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먼저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이라고 했죠.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아 정말 좋은 말이네요. 여러분. 나중에 이런 거 토픽 쓰기 나오면 쓰기 좋은 말. 자 23번하고 24번 이야기입니다. 한번 볼게요. 이름이 나와요. 진혁은 반장. 여러분 반장이 뭐예요? 반에서의 리더죠. 반장. 반장인 준한의 집에 묵게 되었다. 자게 되었어요. 준한은 작은 것에도 놀라는 진혁을 보며 참 재미있었다. 조금이라도 노출이 심한 아가씨들을 보면 여자죠. 귀까지 빨개지며 민망해하는가 하면 머리에 노란 물을 들이고 노란색 머리 귀걸이를 하고 다니는 또래 아이들을 보면 길길이 날뛰기도 했다. 이러한 진혁을 보면서 순수한 모습이 좋아도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서로가 화합하는데 불편을 주는 장애가 될 것 같다는 예감을 지을 수 없었다. 다정한 외모에 사람을 끄는 묘한 매력을 지닌 진혁은 단연 여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았다. 교실에서 공부하는 진혁의 모습을 3, 3, 5, 3명, 4명, 5명 짝지어서 몰래 훔쳐보는가 하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진혁의 책상 속에 무언가를 살짝 놓고 가는 아이들도 있었다. 자, 나의 심정. 한편으로는 서로가 화합하는데 장애, 불편하다는 거예요. 될 것 같다는 예감, 예장, 지을 수 없었다. 걱정하는 거죠. 자, 같은 것. 준하는 사람을 끄는 매력. 그거 진혁이랬죠. 진혁은 여학생들과 짝지어다녀서 아니었죠. 준하, 진혁은 한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쵸? 준하네 집에 묵게 되었다. 진혁은 교실에서 자리를 비우지 않는데 이런 거 없었어요. 자리를 비우면 여학생들이 진혁의 책상 속에 살짝 놓고 간다고 했죠. 네, 23번하고 24번은 이렇게. 자, 25번 신문 기사 보고 확인해 보세요. 활기, 힘이 넘치다예요. 힘이 넘치는 기운. 활발한 기운, 힘이 있는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좋다는 거죠. 활기 뛰는 경제, 서민들. 보통 사람들이 지갑을 열어요. 돈을 쓴다는 얘기죠. 서민들은 지갑 구매 아니요. 경제를 활발히 하기 위해 서민들이 노력하고 있다. 그럼 노력이란 말 없어. 경제가 살아났어요. 그쵸? 경제에 힘이 있습니다. 서민들이 소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3번. 그렇죠.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할인 행사로 서민들이 소비 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다음 26번. 늘어나는 감기 환자. 감기 환자가 늘어나고 있대요. 그러니까 병원마다 일손이 부족. 일하는 사람. 여러분 일손은 일을 할 수 있는 손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이 부족합니다. 이야기해요.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 이런 말은 아니었어요. 감기 환자의 전염성 때문에 병원이 문을 닫고 있다.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감기에 많이 걸리고 있다. 이것도 아니에요. 4번. 감기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져서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부족하다. 완벽합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다음 27번. 최소값도 고공행진. 고공은 높은 데를 날아가는, 올라간다는 거야. 올라간다는 거. 학교 급식이 비상입니다. 이야기해요. 자, 1번. 학교 급식 문제 때문에 채소값이 오르고 있다. 2번. 학교 급식에 채소가 나오는 것을 학생들이 싫어하고 있다. 학교 급식에서 채소 반찬이 인기가 많아서 급식 가격이 상승했다. 4번. 채소 가격이 상승, 올라가서 학교 급식에서 채소 반찬을 먹기 어렵다. 정답은 4번이지요. 채소 값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급식을 만드는데도 비상,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비상은 문제가 생겼다,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문제. 다시 채소 가격이 올라가서 학교 급식에서 채소 반찬을 먹기가 어렵다. 다음 28, 29, 31번 괄호 안에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부터 어려워지죠. 4급 이상을 따는 학생들은 28번 여기 넘어갈 때부터 이제 어려운 어휘, 문법이 아니에요. 어려운 어휘 때문에 어렵지도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익숙하지 않은 어휘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죠. 28번 호흡, 숨을 쉬는 거예요. 호흡기 질환 바이러스는 기침,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침에 섞여 퍼지다. 우리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 알죠. 퍼지는 경우가 많다. 기침보다 폭발력이 큰 재채기를 하면 한 번에 4만에서 10만 개의 침방울이 시속 160km로 퍼져 나간다고 한다. 큰 침방울은 가까이 떨어지지만 가벼운 침방울은 최대 8m까지 멀리 날아간다. 그래서 질병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면 주변 사람들이 감염돼요. 자, 고개를 돌려서 치료를 받다가 그럼 재채기하면 퍼지는 거 입을 막지 않고 그렇죠. 입을 막지 않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면 주변 사람들이 감염되는 건 순식간이다. 지금 여러분 우리 코로나가 이거랑 똑같아서 마스크로 항상 말이 많았었죠. 이거 이야기해요. 자, 29번. 문화 잡지 빅 이슈는 자립을 원하는 노숙자만 판매 사원이 될 수 있다. 노숙자라는 말이 나와요. 노숙자는 집이 없이 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노숙자가 빅 이슈 판매 사원이 되어 거리에서 잡지를 판매하며
독자들과 직접 만나서 교류해요. 교류함으로써 돕는 것이다. 빅이슈 판매 사원, 즉 빅판들은 배정된 자리에서만 잡지를 판매하며 잡지 판매 수익금의 절반 이상을 받고 있다. 이러한 빅이슈 판매를 통해 많은 노숙자들이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자, 직접 교류함으로써 이 사람들 좋습니다. 어떻게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도와요. 29번은 3번입니다. 크게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독자들과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돕는다. 수익금의 전부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보다는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하죠. 그렇죠? 노숙자들의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30번.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환경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쓰레기 문제이다. 쓰레기에 대해서 나왔어요. 근데 이번엔 슬로우 패션. 슬로우 패션은 이러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슬로우 패션이란 천연 옷감을 이용하여 천천히 그리고 정성 들여 만든 옷을 말한다. 이 옷들은 천연 옷감을 사용했기 때문에 버려졌을 때 분해가 빨라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여러분, 천연이라고 나오면 자연을 생각하면 돼요. 자연에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유행에 민감하지 않아 어떤 옷이에요? 버려지는 속도가 느려서 쓰레기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슬로우 패션이란 새로운 용어가 나왔네요. 그럼 이렇게 체크하시고. 천연 옷감을 이용해 천천히 만들었구나. 자, 오래 입을 수 있어요. 유행에 민감하지 않아 오래 입을 수 있어서 버려지는 것도 천천히. 매번 사야 하는 옷 아니죠. 디자인이 화려하지도 않아요.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런 말도 없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됐고 30번까지 했는데 잠시만요, 여러분. 31번 이어서 해볼게요. 디마케팅, 또 새로운 용어의 등장입니다. 디마케팅은 기업이 제품 판매를 억제하는 마케팅 기법이다. 예를 들어 의류의 세탁시 줄어든, 탈색됨 등과 같이 제품의 단점을 표시하고 담배의 유해성 경고문을 상품 겉면에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얼핏 잘못 이렇게 보면 고객을 차버리는 행위로 보이지만 의도적으로 고객을 줄여서 제품의 이미지와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이러한 디마케팅 기법은 단순한 매출보다는 확실한 수익 확보를 하겠다는 기업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탁시 줄어듦, 탈색됨 등과 같은 거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안 사요. 그런데 확실한 수익 확보를 위해서는 돈 안 되는 고객을 줄여요. 내가 이걸 꼭 필요한, 살 수 있는 사람만 사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디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1번이요. 다음 32번. 같은 것 고르세요. 오히려 좀 더 쉬울 수 있어요, 여러분. 간접 광고란 PPL이라고도 하며 영화, 드라마 등의 상품을 등장시켜 간접적으로 광고하는 마케팅 기법의 하나이다. 간접 광고의 유형은 제품을 직접 사용하거나 보여주지는 않고 언급, 말만 하거나 제품의 로고가 배경에 등장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특정 장소에 방문하여 장소를 광고하는 것도 대표적인 유형이다. 간접 광고를 이용하면 시청자들의 거부감을 줄여 브랜드를 자연스럽게 인식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장소를 광고할 때는 간접 광고를 할 수 없다. 이런 거 없죠. 특정 장소에 방문하다란 말이 있어요. 간접 광고하는 상품이 영화에 직접 나와도 괜찮다. 직접보다는 간접이라고 하는 X죠. 간접 광고를 본 시청자들은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 그렇죠. 이게 광고인지 아닌지 몰라요. 드라마 주인공이 상품을 사용하는 모습도 간접 광고이다. 그렇죠. 됐나요? 상품을 직접 사용하거나 보여주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그럼 상품을 사용하는 모습은 간접 광고가 아니라 직접 광고네요. 32번은 3번입니다. 33번 어렵네요. 프랑스 혁명과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교회와 왕, 귀족 등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화가들은
변화된 시대를 새로운 화법으로 그림을 그리려고 했다.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에요. 사실주의를 계승하면서 회화의 본질에 충실하고자 했던 화가들이 두각을 드러냈다. 점점 보이는 거예요. 사실주의란 실제 안의 현실을 바꾸지 않고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화법이다. 당시 프랑스 미술의 주류였던 보수적인 화가들은 그들의 독창적인 화법을 인상파라 불렀다. 대중들은 완전히 다른 그림 세계를 처음에는 거부하고 부정했으나 서서히 그 가치를 알게 됐다. 대중들은 완전히 다른 그림 세계,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보고 거부하고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자 그것이 멋있다, 가치를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럼 산업혁명 이후 화가들은 새로운 기법으로 그림을 그렸다. 맞아요. 그럼 1번이 왜 아닌지?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그림이 등장하자 열광했다. 아니요. 거부했어요. 프랑스 미술의 주를 잃은 아니죠. 프랑스 혁명 이전의 화가들은 왕과 귀족들로부터 자유로웠다. 이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혁명 이전에는 벗어날 수가 없었다고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뒤로 갈수록 어려워지죠,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어요.